매달 통장에 따박따박 배당금이 꽂히는 삶, 정말 꿈만 같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온다면 그 꿈이 악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문제, 배당 투자와 건강보험료의 딜레마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궁금한 질문부터 바로 던져볼게요. 내가 만약에 월 10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1,200만 원 정도 배당금을 받으면 이게 정말 말로만 듣던 건보료 폭탄이 될 수 있을까요? 요즘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이 복잡한 문제를 풀려면요, 딱 3개의 숫자만 알면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바로 이 숫자들 때문에 헷갈려 하시거든요. 자, 여기 세 숫자가 있는데 일단 맨 위에 있는 2천만 원은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세금 기준이에요. 이건 오늘 이야기할 건강보험료랑은 또 다른 문제니까 오늘은 잠시 머릿속에서 지워두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바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숫자 1,000만 원과 또 다른 2천만 원입니다. 하나는 포함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부가 기준이죠. 자, 첫 번째 기준인 1,000만 원은 제가 투명 망토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의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1년에 1,000만 원을 안 넘으면요, 건강보험공단은 그냥 그 소득을 0원으로 쳐줘요. 아예 못 본 척하는 거죠. 그런데 단 1원이라도 이걸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투명 망토가 확 벗겨지면서 내 모든 금융소득이 공단 시스템에 딱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 당장 돈을 더 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공단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는 신호탄인 셈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다들 헷갈려하세요. 자,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1,000만 원 기준은 내 소득이 공단 레이더에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의 문제고요. 이 2천만 원 기준은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느냐, 즉 고지서가 날아오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진짜 부가의 기준선입니다. 보이는 것과 돈을 내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좋습니다. 이제 기본 규칙은 다 이해하셨죠?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기 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1년에 1,2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아요. 자, 그럼 이분은 이미 1,000만 원 기준을 넘었으니까 투명 망토는 벗겨진 상태, 즉 건강보험공단의 레이더에 딱 포착된 상황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은 월급을 받는 직장인 투자자입니다. 과연 이분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소득 1,200만 원은 실제 부가 기준인 2천만 원을 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경고 문구입니다. 보세요. 이미 2천만 원 한도 중에 1,200만 원을 채운 상태잖아요. 그럼 남은 공간이 800만 원밖에 없죠. 만약 이분이 유튜브나 강연 같은 부업으로 1년에 800만 원을 넘게 벌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순간 두 소득이 합쳐져 2천만 원을 넘어가면서 월급에 내는 건보료 외에 소득 월액 보험료라는 무시무시한 추가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슬아슬한 상황인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위험한 분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은퇴하시고 자녀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계신 분들. 이분들은 정말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조건도 직장인과 똑같이 총소득 2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소득 1,200만 원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깜빡하세요.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만약 이분이 한 달에 70만 원씩 1년이면 84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요?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배당 1,200만 원 더하기 연금 840만 원, 합계가 얼마죠? 네, 2,040만 원이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기준금액 2천만 원을 단 40만 원 넘었다고 해서 보험료가 조금 오르는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그동안 공짜로 누리던 건강보험 혜택, 즉 피부양자 자격 자체가 그냥 박탈돼 버립니다. 즉시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지역가입자로 강제 전환돼서 내 재산과 소득에 따라 매달 몇십만 원의 보험료를 새로 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처럼 원래부터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는요, 규칙이 완전히 다릅니다. 직장인이나 피부양자에게는 2천만 원이라는 일종의 안전 완충지대가 있었잖아요. 지역가입자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금융소득 1,000만 원, 그 투명 망토가 벗겨지는 순간 배당소득 1,200만 원 전체가 내 보험료를 계산하는 점수에 곧바로 더해져 버립니다. 즉 보험료가 즉각적으로 올라간다는 뜻이죠. 자, 지금까지 직장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이렇게 세 가지 다른 경우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의 상황은 어떤지, 내 위험도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해볼 시간입니다. 이 표 하나로 모든 게 요약됩니다. 보세요. 똑같은 1,200만 원의 배당 소득인데 직장인에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잠재적 폭탄 같은 존재고요. 피부양자에게는 자격을 날려버리는 격발장치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즉시 인상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죠. 내가 이 세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건보료 폭탄을 피하는 첫걸음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노후 준비하려고 배당 투자 시작했는데 이게 이렇게 복잡하고 무서운 함정일 줄이야. 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시면 안 돼요. 이 복잡한 미로에도 분명히 출구, 즉 해결책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해결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똑같은 배당금을 받으면서도 건강보험료는 단 한 푼도 추가로 내지 않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드릴 겁니다. 소위 건보료 청정 계좌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전략들이 있거든요. 이 방법을 모르고 배당 투자를 계속하는 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수 있습니다. 다음 심층 분석에서 그 모든 비결을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